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제1절 체언과 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제14항 체언과 조사는 각각 구별하여 적습니다. 여러분 그럼 체언이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체언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을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 나무, 학생 이런 말들을 체언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조사는 뭘까요? 조사는 체언에 붙어서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에 이가 붙으면 꽃이, 나무에 가가 붙으면 나무가, 학생이 이가 붙으면 학생이가 되잖아요. 이가 되는 거겠죠? 학생이. 이렇게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즉 이가 붙으면 꽃이는 뭐가 되죠?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무에 가가 붙으면 나무 가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학생의 을이 붙으면 학생을 해서 학생을은 서술의 대상, 즉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조사, 그리고 사람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을 뭐라고 한다?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14항 체언과 조사는 어떻게 한다? 구별하여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꽃에 이가 붙을 때 꽃과 이를 구별하지 않 꽃과 이렇게 꽃과 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앞에 게 체언 뒤에 게 조사라고 했잖아요. 이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지 않고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꽃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었을 때 꼬치처럼 소리대로 적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꼬치가 이게 FLOWER 그러니까 플라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는 뭐 닭꼬치를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언과 조사는 소리대로 적지 않고 뜻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체언과 조사는 어떻게 적는다? 꽃 따로 이 따로 이렇게 각각 적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떡을 만약 떡을 이렇게 적지 않고 떡을로 적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떡을이 뭘 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즉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 거예요. 이상 14항 체언과 조사는 각각 체언 따로 조사 따로 그 얘기예요. 구별하여 적는다는 얘기는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15항입니다. 15항은 이번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예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구별하여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간 따로 어미 따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용언이 뭐고 또 어간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언은 이렇게 꽃이나 나무나 학생처럼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럼 용언은 뭐냐면 용언은
걷다. 그 다음 뛰다. 넘다. 살다처럼 이렇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상태나 성질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용언이라고 그래요. 흔히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작,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 용언. 그리고 이런 말들은요. 다른 말과는 달리 보세요. 먹다. 그 다음에 먹다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게 먹고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먹지. 또 먹는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형태가 바뀌어요. 이렇게 용언이 형태가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용언 활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먹다, 먹고, 먹지, 먹는 바뀌지 않잖아요. 먹다, 먹고, 먹지, 먹는에서 먹은 바뀌지 않잖아요. 먹은.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는 먹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먹을 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먹 뒤에 있는 다나 고나 지나 느는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용언 아시겠고 또 용언 활용. 어간이 이렇게 어미가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활용이라고 해요. 자,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한다. 그럼 용언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15항 설명드릴게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요. 즉 각각 적는다. 어간 따로, 어미 따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먹다 다음에 어가 왔어요. 이런 경우 어간 따로, 어미 따로, 어간 따로, 어미 따로 적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적으면 먹어 이렇게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게 먹는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뜻의 구별을 위해서 아까 체언 따로 어미 따로 적었듯이 이 경우에도 어간 따로 어미 따로 적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먹다 다음에 음연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어간 따로 음연 따로 이렇게 각각 적어야지. 이거를 먹으면처럼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예요.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습니다. 그런데 부침 1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예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 경우 있습니다. 구별하여 적는다. 그 다음에 그런데 구별하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넘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넘다에 어미 어가 붙었어요. 넘어. 그럼 어간 넘과 어미 어를 구별하여 적혔죠, 그죠? 어간 따로 어미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 적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넘어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는 구별하여 적지 않았죠, 그죠? 넘과 어를 합해서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넘어는 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넘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넘어에는 넘다라는 뜻이 없어요. 이런 뜻은 없고요. 넘다라는 뜻은 없고 무슨 뜻만 있어요? 이거는 저쪽 또는 건너 이런 뜻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다라는 뜻이 없으니까 넘어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뜻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때는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해볼까요? 붓이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간과, 물론 이거는 여러분 어미가 아니니까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이 부분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고. 자, 그럼 뭘 해볼까요? 올해 교육행정직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있다가라는 말이 있어요. 있다가. 이다가는 어간 it과 어미 다가를 어떻게 써요? 구별하여 적었죠, 그죠? 어간 따로 어미 따로 적었어요, 이렇게. 반면 이따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따가는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지 않고 적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있다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란 뜻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뜻이 있지 않으면 형태를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별하여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바로 부침1이에요. 보세요. 부침1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살아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는 법이야. 이런 말 있죠? 그럼 지금 보세요. 살다에서 온 말이니까 살다라는 어간과 아지다라는 어미를 어떻게 써요? 자, 아라고 하는 어미를 구별해 적었죠. 그죠? 얘가 어간, 얘가 어미예요. 이 아 부분만 어미예요. 아만. 물론 지도 또 어간이고 다는 또 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 어쨌든 살다 하고 아를 구별해 적었죠. 하지만 사라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라지다는 살다 하고 아를 구별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젠 대답할 줄 아셔야죠, 여러분들. 왜 그랬어요? 자, 무슨 뜻이 없어요? 살다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라지다로 적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쓸어지다가 있어요. 이 빗자루는 잘 쓸어진다. 그죠? 이때는 이제 쓸다라는 어간과 어라고 하는 어미를 구별하여 적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쓰러진다. 이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쓰러지다에서는 이때는 쓰러지다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적었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이 없어요? 그렇죠. 쓸다의 뜻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적을 때는 구별하여 적는 것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있는데 그 어간의 뜻이 있으면 구별하여 적고 어간의 뜻이 없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이해하셨어요? 야, 이상 15항이었어요. 그리고 부침 1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침 2입니다. 부침이 종결형, 즉 문장의 끝에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형을 밝혀 반드시 오로만 적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시하고 이 끝에 사용되는 어미가 오예요. 요가 아니라 옵니다. 근데 이게 요로 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을 때는 뭘로 적어야 돼요? 오로 적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시 오가 맞고 뭐는 틀려요. 미시 요라고 쓰는 것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당기시오, 당기시 오가 맞고 당기시 요는 틀려요. 아시겠죠?
종결형에 사용되는 어미는 오지 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침 3. 그 대신 연결형에 사용되는 어미가 있어요. 그때는 요를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공책이다. 그럼 이때는요, 여기서는 이 상황이 지금 연결 상황이죠. 종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종결형이 아니라 연결형이면 요를 적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제16항입니다. 어간에 끄듬절 모음이 아나 오일 때는 뒤에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모음일 때는 뒤에 어미를 어로 적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먹다 다음에 여기 보세요. 먹다 다음에 연결되는 모음 어미는 어가 있고 아가 있어요. 어와 아는 서로 쌍둥이예요.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둘 다 기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쌍둥이에요. 알겠죠? 근데 모습이 조금 다르니까 뭐 이란성 쌍둥이 정도 되겠네, 그지? 예. 그래서 쌍둥이인데, 그럼 어를 쓰고 아를 쓰는 건 뭐에 따라 결정돼요? 앞에 어간에 붙어 있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결정돼요. 즉, 앞에 있는 모음이 여기 보는 것처럼 뭐일 때? 어간의 끝모음이 아나 오일 때는 뒤에가 아가 오면 돼요. 근데 아나 오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뒤에 어가 오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 어간의 끝모음이 어죠, 그죠? 그럼 아나 오가 아니니까 뭐가 와야 돼요? 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라고 하지 먹아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보다. 그럼 어간의 끝모음이 뭐예요? 오죠, 그쵸? 오. 그럼 아나 오일 때는 뭘 적어요? 아를 적어요. 그래서 보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 그럼 잡 다음에는 어간의 끝모음이 뭐죠, 여러분? 잡에서 어간의 끝모음이 아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아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어를 쓰느냐 아를 쓰느냐는 앞에 어간의 끝모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17항입니다. 17항. 제 17항. 근데요, 여러분. 거기 나아 마가. 근데 얇아는 또 왜 알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만 더 하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17항 해드릴게요. 얇아는 아나 오가 아니라 야잖아요, 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는요, 야는 이하고 아가 합해진 거예요. 이하고 아가 합해진 이중모음이죠. 아까 우리 이중모음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입 모양도 바뀌고, 이야 하고 해서 야로 시작했지만 소리가 아로 바뀌죠. 이런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중모음이에요? 이하고 아가 합해진 거거든요. 이야 하면 야가 돼요. 따라서 이 이중모음 속에도 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아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 17항입니다.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요는 요로 적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종결형에 사용되는 어미는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 그죠? 그런데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요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밥을 먹어. 그럼 보세요. 먹다의 먹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그럼 어는 뭐죠? 어미죠, 그죠? 먹어, 어미인데요. 그 뒤에 자 요를 붙여보세요. 요 이렇게. 먹어 요 이렇게. 어미 뒤에 덧붙는 요는 조사예요. 그리고 이러한 조사 요는 오로 적지 않고 요로 적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얘가 조사인지 어민지 어떻게 알아요? 조사인지 어민지 아는 방법 알려줄까요, 여러분? 조사인지 어민지는 자 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미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먹어요에서 먹어를 빼보세요. 먹어요에서 요를 빼보세요. 요를 빼도 말이 되죠, 그죠? 즉 먹어만으로 말이 돼요. 그래서 이때 요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얘는 보조사고, 따라서 얘는 뭘 쓰는 거야? 생략이 가능한 것은 요를 쓰면 돼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미시 오에서 오를 빼보세요. 미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미시만으로 말이 안 되면 그때는 뒤에 덧붙는 요는 얘는 조사가 아니에요. 생략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뭘 고쳐야 돼? 오로 고쳐줘야 돼요. 당기시만으로 말이 안 되면 뒤에 요를 쓸 수가 없고 뭘 써야 돼요? 오를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갔어요. 갔어요. 요 빼보세요. 말 되죠, 그렇죠? 갔어. 이렇게 말이 되면 그때는 얘는 조사니까 요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생략해서 말이 되면 요를 쓰면 되고, 생략했더니 말이 안 되면 그때는 뭘로 고쳐야 돼요? 아, 그래, 오로 고쳐야 돼요. 알겠어요? 생략해서 말이 안 되면 오로 고치시고, 말이 되면 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8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 어간이나 어미가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먹다. 그럼 앞에가 어간, 뒤에가 어미죠, 그죠? 먹다, 먹고, 그 다음에 먹지, 먹는, 먹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앞에가 어간이고 뒤에가 어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간에 지금 어미가 붙을 때 어간도 안 바뀌고 어간 먹도 그대로고 어미도 그대로예요. 다고 지는 어. 그래서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안 바뀌는 걸 우리는 규칙 활용이라고 그래요. 규칙 활용. 그런데 어떤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는 모습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짓다로 바꿔보세요. 짓다. 이 앞에를 다 짓으로 바꿔 볼게요. 짓다, 짓고, 짓지, 짓는. 근데 지서가 아니라 뭐죠? 지어잖아요. 그 집을 지어. 이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습이 바뀌었어요. 지로. 이렇게 어간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규칙 활용이라고 그래요. 어간이나 어미가 안 바뀌면 규칙 활용. 어간이나 어미가 바뀌면 뭐가 된다?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불규칙 활용에는 지금처럼 어간이 바뀌는 어간의 불규칙이 있고요. 그럼 지어는 어간의 불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또 불규칙 활용에는 어미가 바뀌는 어미의 불규칙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짓을 빼고 이제 어간을 하로 바꿔볼게요. 하다, 하고, 하지, 하는. 근데 어라고 그래요? 하어? 공부하어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하고 뒤가 뭐가 돼요? 어가 여로 바뀌어버려요. 여라고 하는 어미는 없거든요. 아까 어미는 어나 아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라고 했잖아. 어나 아. 앞에가 아나 오일 때는 아를 쓰고 아나 오가 아닐 때는 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나 아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하다 뒤에는 어나 아를 안 쓰고 뭘 썼어요? 하다 뒤에는 특별히 뭐가 왔어요? 여가 와버렸어요. 하다 뒤에서만 여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여는 어미가 바뀌는 어미의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 활용,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이 바뀌든지 아니면 어미가 바뀌는 걸 말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간 또는 어미가 바뀌면 바뀐 대로 적는다. 그게 18항입니다. 처음에 보자. 1번. 어간 끝 리을이 줄어요. 자, 갈다에 가니, 갑니다, 가시다, 가오처럼 뭐가 붙으니까 니은으로 된 어미, 그리고 비읍으로 된 어미, 그 다음에 시, 그리고 오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해요. 그럼 탈락한 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8항 첫 번째입니다. 리을이 탈락해요. 어간 리을이 탈락합니다. 언제 탈락한다? 제가 이거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노래방 오심. 노래방
오심 앞에서 탈락해요. 즉 니은 그리고 리을, 비읍, 오나 시 앞에서 탈락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노래방 오심 앞에서 리을 탈락합니다. 그래서 놀다 다음에 는 오면 뭐가 돼요? 놀는 아니고 그냥 노는. 놀다 다음에 자 놀다 다음에 비읍 해볼까요? 놀다 다음에 비읍니다. 비읍니다가 붙으면 뭐가 돼요? 놀읍니다가 아니고 그냥 놉니다. 이렇게 돼요. 놉니다. 그 다음에 자 오가 오면 노오, 시가 오면 노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노래방 오심. 자 리을 앞에서도 탈락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놀다 다음에 리을이 오면 뭐가 돼요? 그냥 놀이 돼요. 알겠죠, 여러분? 놀다 다음에 리을 오면 그냥 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니은 앞에서, 리을 앞에서, 비읍 앞에서, 오 앞에서, 시 앞에서 리을은 탈락합니다. 그게 18항 첫 번째. 그 다음에 18항 두 번째. 이번엔 시옷이 줄어요. 아까 짓어 아니고 지어로 줄죠, 그죠? 지어, 그어, 이어, 나아가 되는 것입니다. 3번 어간 끝 히읗이 줍니다. 언제 줄까요? 그렇다 다음에 니가 오면 그러니, 그렇다 다음에 리을이 오면 그럴, 그렇다 다음에 면이 오면 그러면, 그렇다 다음에 오가 오면 그러오가 되는 거예요. 이상 히읗이 줄면 준 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 4번 어간 끝 우나 의가 줄면 역시 준 대로 적습니다. 푸어가 퍼, 크어가 커, 뜨어는 뭐가 돼요? 떠. 그 다음에 담그아는 담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김치를 담그다 예요. 담그다. 그럼 자 뒤에 뭐가 오면 어미 아가 오면 뭐가 줄어요? 의가 줄어요. 이렇게 의가 줄어요. 그래서 의가 없어지면 뭐가 돼요? 김치를 담가가 되겠죠. 그래서 김치를 담궈 이렇게 쓰는 건 틀리는 거예요. 김치를 담가가 맞아요. 그죠? 알겠죠, 여러분? 이런 말은 없어요. 또 문을 잠그다도 마찬가지예요. 잠그다도 뒤에 아가 오면 의가 줄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문을 잠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문을 잠궈처럼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상 의가 줄어지면 줄어진 대로 적습니다. 그게 4항입니다. 그 다음 우가 줄어질 때도 우가 줄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푸다 다음에 어가 오면 뭐가 돼요? 밥을 퍼가 돼요. 그렇죠? 우가 줄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우가 줄어지면 줄어든 대로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어간 끝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습니다. 디귿이 리을로 언제 바뀔까요? 자, 걷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간어미 이번엔 이제 걷다로 바꿔볼게요. 걷다, 걷고, 걷지, 걷는에서는 안 바뀌는데 뒤에 어가 오면 뭐가 돼요? 걸어가 돼요.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면 바뀐 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 6번 어간 끝 비읍이 우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바뀐 대로 적어요. 깊다. 자, 언제 바뀔까요? 또 자, 이번에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깊다로 바꿔볼게요. 깊다, 깊고 안 바뀌죠? 깊지도 안 바뀌어요. 깊는도 안 바뀌고. 근데 깊다 다음에 어가 오니까 뭐가 돼요? 기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기워라고 그래요. 즉 비읍이 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워가 돼요. 그죠? 비읍이 우로 바뀐 거예요. 여기 비읍, 받침 비읍이 여기 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우하고 어가 합해서 기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덥다도 마찬가지예요. 덥다가 오잖아요. 그럼 뒤에 어가 오면 뭐가 돼요? 비읍이 뭘로 바뀌어요? 자 하고 더 우로 바뀌어요. 그죠? 더하고 비읍이 우로 바뀌어요. 그리고 뒤에 어가 붙으면 더워가 되겠죠. 기워, 더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다만 돕다나 곱다 같은 말은 안 바뀌어요. 자, 다만 돕다나 곱다 같은 경우도 자, 그때는 와로 적어요. 와.
그죠? 도와 고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돕다. 자, 돕다 다음에는 왜 와가 될까요? 자, 돕다 다음에는 앞에가 오니까. 앞에가 오잖아요. 그죠? 어간의 모음이, 끝모음이 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아가 와야 돼. 아가. 아가 와야 돼. 그래서 비읍이 그때는 뭘로 바뀌어요? 오로 바뀌어요. 그래서 도, 와가 돼요. 어간의 끝모음이 오일 때는 와로 바뀝니다. 곱다도 마찬가지죠. 곱다도 어간의 끝모음이 오니까 이제 뭐가 돼요? 비읍이 오로 바뀌어서 고와가 되는 거예요. 도와 고와가 되는 거겠죠. 이상 6번 다만 규정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아가 아니라 하여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미가 바뀐 것이에요. 그 다음 8번 거기 이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르다는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어미는 안 바뀌고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뀝니다. 이르다, 이르 어가 아니라 이르 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르하고 다까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르가 어간 그리고 다가 어미잖아요. 그죠? 어간, 어미. 안 바뀌는 부분이 어간, 바뀌는 부분이 어미니까요. 근데 이르다 다음에 이제 어미 어가 오잖아요. 그럼 이르하고 어가 이렇게 이르어라고 안 하고 이 이르어의 어가 뭘로 바뀌어요? 러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르러가 돼요. 이르러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간의 끝음절 르의 의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어나 아가 아나 어가 라나 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가르다예요. 가르다. 가르다는 뒤에 앞에가 자 가르다는 앞에가 아모음이니까 아니까 그죠? 뒤에 뭐가 와요? 아가 와요. 그럼 얘는요. 가르가 뭐가 돼요? 갈하고 갈로 바뀌고 어미 아는 뭐가 돼요? 라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갈라가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고르다예요. 고르다. 고르다 다음엔 뒤에 뭐가 와요? 아가 오죠. 그죠? 그래서 그럼 뭐가 돼요? 고르가 뭐가 돼요? 골로 바뀌고 아는 뭐가 돼요? 라가 돼요. 그래서 골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다는 갈라, 고르다는 골라. 반면 이르다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르다는 이르하고 뒤에 있는 어가 러로 바뀌어서 이르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이르다는 얘는 어미가 바뀌는 말이고 그 다음 가르다, 고르다는 모두 어간이 바뀌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미가 바뀌는 말은 또 뭐가 있어요? 이르다. 그 다음에 색깔을 뜻하는 누르다. 노란색을 뜻하는 말이 누르다. 그 다음에 색깔을 뜻하는 푸르다. 이런 말들은 어미가 바뀌어요. 이르다, 누르다, 푸르다. 그래서 이르러, 누르러, 푸르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어간이 바뀌어요. 가르, 갈, 고르, 골, 빠르, 빨. 그죠? 흐르, 흘. 이렇게. 그죠? 알겠습니까? 다르다는 달, 달라. 그래서 요 이르다, 누르다, 푸르다만 뒤에 있는 어미가 바뀌는 거고 나머지 가르다, 고르다, 흐르다, 빠르다, 누르다 등은 다 뭐 푸시. 누르다는 모두 자 어간이 가르는 갈, 고르는 골, 빠르는 빨, 흐르는 흘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상 어간의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또는 어미가 바뀌는 제18항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은 19항부터인데요. 이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